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자체가 단순히 키만 키우는 목적으로 치료를 해도 3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한 5cm 정도, 총 금액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5cm에 3천만 원. 3천만 원. 차 한 대 값이래요. 차 한 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의사들의 이경민. 강진우. 김유근입니다. 네, 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애기 좀 이제 더 크게끔 하고 싶은 이제 부모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애기가 있는데 잘 안 커서 이제 문제여가지고 이제 네. 이런 주사를 좀 알아보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원장님도 애기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도 큰애가 좀 키를 더 키워주고 싶은 부모의 욕심에, 사실 애들은 별 얘기가 없어요. 부모의 욕심에 좀 알아보고 주변에서도 자꾸 이제 정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주변에 네. 자꾸 물어봐서 네. 오늘 조금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키가 크는 이제 그런 인자들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적절한 수면 그리고 영양 상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죠. 네. 그래서 부모의 키로부터 아이의 그 예상 키를 예측할 수 있는데 보통 아빠의 키하고 엄마의 키를 더하고 이거를 반으로 나눈 후에 7을 더하면 이제 아들의 키가 되는 거고요. 7을 빼면 딸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160, 170이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은 두 개의 평균은 165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은 7을 더해서 170이고 딸은 7을 빼서 158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상 키죠. 네. 자, 그럼 이제 호르몬 주사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 주사는 1958년 미국의 무슨 모리스 라벤 박사가 처음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호르몬 주사를 생산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는 한 10가지 정도의 주사제가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 건데, 원래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자체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그냥 단순히 키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고 무슨 문제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가 안 되는 환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건데, 근데 이런 꼭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단순히 키만 키우는 목적으로 치료를 해도 3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한 5cm 정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있는 거죠. 경우가 10명 중에 7, 8명. 하지만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말되 2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최종 키에서 한 5cm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 8명이면 그래도 꽤 많은 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 이게 주사잖아요. 네네네. 주사. 주사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주사를 넣나요?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 부위는 뭐 팔, 다리, 배, 뭐 이런 부위를 돌아가면서 주사를 놓는 거고, 한 번 시작을 하면은 최소 2년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치료 시작 후에 6개월 뒤에 효과를 보는 거죠. 외래에서 6개월 키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다른 뭐 호르몬 치료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없는지를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경과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맞는 나이대는 어느 정도에서 맞는 건가요? 가장 효과를 이제 잘 보려면은 한 6세 내지 7세, 8세. 빠르네요. 생각보다는 좀 빨리 네. 빨리 시작을 해야 네. 성장의 가능성이 많을 때 시작을 해야 효과가 가장 좋고, 성장판이 닫혀갈수록 성장 호르몬의 반응에 좀 이렇게 둔감해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치료는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게 문제가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 때 주사를 하루에 한 번 맞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이 조금 견딜 수 있을 때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 주사가 비싼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나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제 주사제의 가격하고 병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1년에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평균
치료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잡으면 총 금액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꽤 많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랑 그 아기가 날마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걸 그런 걸 충분히 상의를 해야 가능한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5cm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렇죠? 네. 차 한 대 값이네요. 차 한 대. 네? 아, 차 한 대. 차 한 대 네. 값. 근데 제가 아직은 그 나이 때 애가 없어서 그 나이 때 애들이 내가 키를 커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나요? 저희 첫째는 있어요. 네, 첫째는 약간 좀 작은 편이라서 아, 네, 자기도 이제 크고 싶다는 이제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주사 같은 게 있을 건데 너 맞을래? 했더니 자기 맞겠대요. 저는 반대했어요, 사실. 저는 반대를 했고 저희 와이프가 워낙 그 애를 키워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 애가 좀 비만해요. 비만해서 비만한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좀 커져서 혹시나 소화당뇨가 생길 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네. 때문에 살을 빼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 열심히 운동을 시키면서 살을 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기간 투여하면서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네.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전체 비율이 3% 미만이라고 이제 부작용이 나는 네, 경우는 네, 3% 미만. 그렇게 네. 대한의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보고한 바가 있고요. 보통 대퇴골두의 분리증이라든지 척추 측만증 같은 게 이제 성장 호르몬 투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네. 빨리 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성장 호르몬 투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새 더 중요하신 것 같고요. 네. 성장 호르몬을 투여할 경우에 그게 성장 호르몬이 과다해지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게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고 고혈당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는 지금 알려져 있지만은 그게 당뇨와 직접적으로 당뇨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주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주사만 맞는다고 뭐 무작정 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뭐 네. 일상생활에서 키 크는 그런 습관들, 뭐 음식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큰애가 지금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공부를 막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12시요? 12시까지.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애 키워주고 싶다고 하면서 성장 호르몬 주사는 고려하면서 왜 이렇게 애를 안 재워서 네. 성장 호르몬이 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네, 네. 보통은 10시부터 12시까지 많이 나온다고. 2시 뭐 한 10시에 있죠? 네. 애가 자야지 네.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키가 한참 클 나이인데 근데 빨리 자는 것도 중요한데 그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선잠 자듯이 자꾸 깨고 이제 이런 애들은 네. 잘 안 크고요. 음. 한 번에 훅 푹 자야지. 네, 자는 이제 이런 애들이 좀 더 잘 크는. 네. 근데 그게 뭐 본인이 하려고 해서 되는 아니죠. 게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거죠. 적절한 운동. 네, 그렇죠. 자기 전에 네. 이제 적절한 한 3,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나 줄넘기, 네. 줄넘기. 줄넘기를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5번 정도 해주면 이게 자꾸 성장판을 네. 이렇게 자극시켜 주기 때문에 줄넘기랑 농구가 키 키우는 데는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운동이 됐든 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그럼 이제 좀 아무래도 밤에 좀 더 잘 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너무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뭐 너무 무분별하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서 말한 기본적인 네. 영양, 적절한 수면, 적절한 운동을 먼저 충분히 해보고 나서 경과를 보는 게 더 어떨까 싶고 기존의 성장 호르몬 치료는 이제 미용 목적보다는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아동 치료 목적으로 치료가 시작이 된 거를 항상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아기 키 크게 해주는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희도 아기 아빠로서 이제 알아봤던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만약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장 클리닉 운영하는 이제 병원에서 전문가 분하고 충분히 상담받고 이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